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검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적인 손길이 더욱더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가 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의 박상희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상희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종인사이드 함께하시는 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장 박상희입니다. 세종인사이드 방송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동안 제가 주택관리사들의 기능과 역할, 애로사항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협회장에 이제 취임을 하신 지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임기가 1월 1일부터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시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세종시회장은 3년마다 선출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지난 10월 26일 날 주택관리사 세종시의원 직선제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선출돼서 이제 임기 개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네. 공식적인 직무가 시작되었고요. 조만간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네. 정부 컨벤션 센터에다 대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네. 우리 협회장을 비롯한 회원들과 세종시회장님 그다음에 협력사들 150명 이내의 내비를 모시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연관되어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훈훈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 단체인가요? 네. 일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즉 주택관리사들의 단체로서 국가로부터 이제 임무를 부여받아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좀 친근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관리소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직선제로 선출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회장에 취임하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28년 동안에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가지고 네. 후배 소장들한테 네. 어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좋은 사례를 좀 소개하고자 나온 겁니다. 그랬군요. 그냥 평이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90% 넘는 투표율을 보였고요. 또 네. 과반 이상이 이제 우리 회장님에게 표를 던진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이런 투표율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협회원들이 그만큼 또 이 협회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기대 때문에 또 어깨가 무겁진 않으세요? 무겁게 느껴지고 중압감을 느끼고 있고요. 네네. 저를 이게 뽑아준 것은 제가 특별히 내세울 게 있어서가 아니고 저에 대한 기대와 네. 가능성, 바람을 가지고 이제 저를 선출해줬다고 생각하니까 네. 더 중압감이 듭니다.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가지시면서 또 이제 협회 일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라고 하면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소장님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나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주택관리사 즉 관리소장의 임무는 네. 공동주택관리법 64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자 등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 유지, 보수, 교체, 네. 개량 등의 관리 업무를 집행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수반되는 관리비, 장기손 청구는 충당금, 네. 그 밖에 경비를 청구, 지출, 수령하고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핏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 느낌인데요. 이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민원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많은 민원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요즘은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또 갈등의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도 우리 주택관리사, 관리소장님께서 해결해야 하는 일인지 궁금해요. 네, 관리사의 업무의 한 범주로 이제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의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네.
층간 소음과 같은 민원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서 원만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쵸, 예. 사람의 감정과 직결된 문제라서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네. 저로서는 이게 그 가해 세대와 피해 세대를 그 간접적으로 맞바꿔서 한번 체험을 하게 해서 네. 이해와 설득을 한번 그 구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그게 노하우시군요. 예. 네.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들어보고 아래층은 위층에 올라가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해봐라. 네. 그러면 위층의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가족이 모여서 악수를 하고 뭐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도 이제 현장에 계시면 층간소음 문제가 많죠. 제일 많은 민원이 층간소음과 네네. 간접 흡연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층간소음은 뭐 밤늦게 들어와서 네. 새벽 1시, 2시에도 샤워하는 물소리도 네. 들린다고 하고 거기다 음악까지 듣고 네. TV를 크게 틀면 생활 패턴이 또 다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네. 민원을 접수받고 네. 직접 당사자 간에 처리하면은 그 감정으로 이제 비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그 세대를 방문해서 한전 피해 정도를 한번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해 세대한테 제가 직접 가서 들어보니까 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더라. 조금만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죠. 문서로 보내줍니다. 그렇군요. 규정은 이렇게 돼 있고 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그 심야 시간이라고 해서 남들 다 자는 시간이니까 네. 특별히 규제가 더 강화된다. 예를 들어 30데시벨 층간 네. 그런 규정을 안내해서 네. 일단은 이해를 구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서로 좀 양해를 구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혹시 층간소음에 또 힘듦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관리사무소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일차적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1인 시위를 또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또 1인 시위를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는 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과 항목에 대해서만. 네. 근데 부과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TV 수신료는 한전의 전기료에 포함돼서 관리비로 부과해 왔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나 이제 작년 7월 12일 날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전에는 더 이상 전기료에 합산 부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3개월 정도는 관리비에 부과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과한다면 네. 관리비 목적 외 고지 징수하게 돼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주민이 이해를 못하고 법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부당함을 알리려고 이런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협회 차원에서 하는 시위면 어떤 부담은 없으실 것 같은데 1인 시위는 사실은 그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런 데 앞장서신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주택관리사 단체의 그 관리 감독 기관인 네. 국토교통부에서는 네. 법을 잘 알면서도 네. 한전에 3개월 정도 협조를 요청해달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관 부서에서 원칙을 버리고 저버리고 우리가 협조를 요한다는 것은 그럼 피해는 네. 우리 주택관리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네. 담보 문서 하나를 내려주세요. 그건 또 못 내려주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은 법에 의존할 수밖에요. 그렇죠. 법에 부당함을 알리려고 이런 시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주택 관리사를 하시게 된 동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지금 아까 한 27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예, 제가 이제 1995년 30대 중반에 예. 약 13년간 그 군대 생활을 전역을 해서 회계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네. 생활고에 닥친 이제 첫 직장을 잡은 것이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 군에서 이제 배운 그 주특기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관리과장으로 입사해서 28년째 현재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군인으로 꽤 긴 시간을 네. 보내시고 이제 주택관리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좀 일하시면서 비슷하다라고 느끼신 점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급여 업무는 네, 세법이나 아. 법은 다 네. 전 국민에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 네. 업무는 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퇴직금 업무 다 뭐 그런 네. 인사 뭐 그런 것은 생소하지만 네. 급여 업무, 출납 업무는 뭐 동일한 업무라고 드릴 수 있고 쉽게 적응할 수 있었지요. 네. 그리고 또 군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예. 소양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군에서는 그 군 재정을 담당하는 격리 병과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네네. 예, 사회에서 말하는 격리하고 그 정부에서 말하는 격리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요? 격리는 통합적으로 네. 그 계약을 담당하는 재무관 업무, 지출을 담당하는 지출관 업무, 출납 업무,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예산 편성 업무까지 두루 섭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리가 생각하면 군인하면 또 책임감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주택 관리사, 이 관리소장 역시 그런 덕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이제 관리소장의 네. 기본이 이제 직원들, 네. 사람 관리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제 많은 도움이 네. 됐고 군인들은 또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네. 책임감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맡은 그 단지의 관리 책임은 누구보다도 완수하기 위해서 네.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일하시면서 즐거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글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특별히 그 네. 엉뚱한 일을 하면 황당하다고 할까요? 네. 한 주민 중에 하나가 예. 가정주부인데 집안 사정을 얘기하면서 자기도 아파트 격리에 좀 취업해서 근무하고 싶다. 네. 그런데 왜 저를 찾아왔냐? 네. 누구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박상희 소장님을 찾아가면 아마 도와줄 것이다. 네. 그런 소리를 하길래 누구냐? 네.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신뢰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다. 그럼 네.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3개월 동안은 주민이라고 표를 내지 말고 지금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룰을 지켜줘야 된다. 9시에 네. 출근하고 네. 점심시간 직원하고 같이 먹고 또 퇴근시간 지켜줘야 되고 네. 그런 약속을 지키면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네. 도와준 적이 있는데 3개월 만에 예.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와, 대단한 큰 성과 아닌가요? 3개월의 상당히- 취업이면 네. 상당히 보람으로 느끼고 있어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 스승일 할 때 네. 매년 전화가 오고 그랬었지. 고맙다. 그렇군요. 정말 스승이시죠. 예. 좋은 또 따뜻한 그런 사례가 있었네요. 요즘 주택 관리사 보면 연령대가 좀 다양해졌나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게 됐고 그렇군요.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격리나 이제 성으로 근무하다가 보고 듣고 이제 지득한 사항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그렇죠. 소장을 배치받게 되면 네. 30대 초반에 와. 배치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이 소규모 주택은 그런 여성 소장들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여성분들도 이제 주택관리사를 많이 하시고 또 젊은 분들도 이제 주택관리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 주택관리사를 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주택관리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네. 를 이렇게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배려심과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입주민의 입장에서 입주민을 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입주민들이 우격다짐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원래 관리는 공용 부분만을 관리하는 건데 네. 하게 돼 있는데 네네. 전용 부분 이제 입주자의 책임을 관리하도록 됐는데 주민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잘 않냐고. 모르실 수도 있죠. 관리비 내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심지어 뭐 부엌을 갈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빨래줄 좀 고쳐달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게요. 그렇군요. 네. 그런 사람은 이해 설득하는 게 어려움이 많지요. 근데 이제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득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일은 관리소에 사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잘 아시고 돌아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관리사 역시 자격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고 또 취득만 하면은 관리소장님이 바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주택관리사 그 고시를 이제 거쳐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특별한 자격은 없고 네. 최소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예. 처음에 경력 없이 취득하면 주택관리사 보라고 합니다. 네. 보를 취득하고 네. 3년간의 그 책임자 경력이 있으면 이제 보가 떨어지는데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은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만 배치가 됩니다. 네. 보가 떨어지고 4가 돼야 500세대 이상의 이제 단지에 배치가 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관리사무소에는 주택관리사 외에 전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요. 네. 예. 소방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기계설비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다양한 그 자격을 보유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군요.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서로 좀 존중하면서 지내면 참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는 국토부 장관상을 받으셨어요. 네네.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받으신 상인가요? 예, 개인한테 받은 겁니다. 예. 어떤 상이었나요? 제가 이제 28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네네. 2004년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최우수 관리단지로 선정을 받은 바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그 CCTV, 즉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는데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서 적용한 바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방식이라는 것은 보통 NVR이라고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딩을 해서 단지 안에 저장하는 방식인데 네. 클라우드 방식은 단지 밖에 전문 관리센터에도 저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지 보수가 이제 편리하고 네네. 그 관리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최초에 도입했고, 그다음에 네. 최근에는 그 1984세대 LH 그 국민 임대주택에서 이 갓복도식이라고 하는데, 갓복도식은 외부에 그 창틀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바로 노출이 돼서 비가 오면 들이치고 눈보라가 들이치고.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짓지 않나요? 근데 민간 분양 아파트는 갓복도식을 지는 게 없는데 LH 아파트는 그동안 갓복도식을 지어왔어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낙상의 위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LH에 그 청원서를 제출해가지고 복도를 설치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상 이력이 화려하시고 또 아이디어도 굉장히 참신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주택관리사 세종시회는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세요?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전문 자격입니다. 그런 이제 부당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관리소장 고용 권한을 가진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소장을 교체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군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관리 회사를 바꿔서라도 소장을 이제 해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당 간섭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관리소장이 부당 간섭을 받았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지자체는 즉시 조사해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부당 간섭을 근절해서 관리소장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게 금년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와 이 관리소는 어떤 관계로 봐야 되나요?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의 그 대표 기관으로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결정기관이고요. 국가로 보면 이제 국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게 관리 주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의결이 잘못됐을 경우도 있고 집행이 잘못됐을 경우도 있는데 어떤 전문성이 좀 부족으로 인해서 간격을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군요. 각자 독립된 단체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그런 관계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 그 정월 조하른 날 해돋이 행사에 가보니까 갑진년 새해 세종시 사자성어가 유지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있을 유자 뜻지자
반드시 필 이룰성 뭐 이래서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새해에는 모든 세종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긍정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회원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만들기에 앞장서서 세종시를 더욱 빛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희 회장님께서도 세종 시민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자이시면서 예. 또 관리사무소장님이시면서 네. 주택관리사이시면서 또 주택관리사 협회 회장님이 되셨는데 여러 그 입장을 다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생해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린 게 상투적인 말씀이 아니고 네.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과 네. 배려심 그런 게 없으면 갈등은 간격이 좁아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같은 문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입장에서 좀 생각을 네.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긴 시간 군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막상 생각나는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군 생활은 적성에 굉장히 잘 맞으셨던 거죠? 저는 잘 맞는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도 불러주면 가고 싶습니다. 그리운 곳이네요.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전역후 한 7년 동안을 네.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네. 병사들은 4년이지만 우리 간부들은 7년이에요. 아, 기네요. 올해 휴가 가는 것처럼 즐겁게 다녀오고. 아, 네. 정말요? 그럼요. 휴가처럼 느껴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또 한켠에 예. 있는 군 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예. 또 아쉬움은 좀 뒤로 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의 새로운 회장님으로서 더 멋진 활약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희 회장님께서는 그럼 그전엔 대전에 사시다가 지금 세종에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세종에 사시면서 만족도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살다가 세종에 온 지가 11년째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그 세종시는 여러 가지 그 부대시설이나 어떤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전에 비해서. 채워가고 있죠. 예. 그래서 하다못해 뭐 축구장, 야구장도 없는 편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찜질방도 그렇고 목욕시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주택관리사이시다 보니까 이 11년 전에 우리 세종시 아파트를 보고 지금 아파트를 보면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예, 그때 11년 전에는 제가 네. 이제 천마을 아파트에 모 아파트에 네. 구입을 했는데 네, 그때는 주변에 식당도 없어서 맞아요. 식사 끼니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뭐 주변으로 외주로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뭐 지금은 뭐 건물 안에 뭐 그렇죠. 다양한 그 메뉴가 있으니까 선택해서 해결할 수 있고. 네,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운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또 일상에 예. 내가 느끼지 못했던 편의성에 또 감사를 하게 되는 예.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 속에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멋진 활약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박상희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다양한 민원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해결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기 몫을 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